자, 원뿔을 위아래로 두 개 마주보게끔 이렇게 편하게. 요것도 기출됐던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경험해 본 애들은 알겠지. 뭐 합동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원이 주어져 있다. 원뿔 두 개를 포개놨다 이게. 그럴 때, 자, 무조건 이 밑면과 이면이 평행하다는 얘기를 하겠지. 그걸 걸 직원뿔이라고 표현하는데 직원뿔을 두 개를 쌓은 거야. 그럴 때 이 밑면과 평행하게 잘라버리면 우리는 그거 원이 나온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원뿔 안에 2차 곡선이 죄다 표현되는데 첫 번째 원이 표현되고 그 다음 두 번째로 얘를 비스듬하게 자르면 우리가 이렇게 원이 기울어진 원이 되면서 이게 길이가 달라지죠. 지금 이제 이걸 그래서 공간도형이라는 과목이 빠졌던 이유가 이런 것들도 빠지는 거야. 위에서 바라보면 원은 좌우 길이가 똑같은데 얘는 좌우 길이가 다르겠죠. 이런 원을 뭐라고 불러? 타원이라고 여러분이 배웠을 거야. 그 다음에 이렇게 잔면을 재서 자르게 되면 이렇게 밑면을 포함해서 잔면을 자르게 되면 여기서 표현되는 게 바로 포물선이 표현됩니다. 이게 바로 포물선. 그래서 2차 곡선은 4가지가 2차 곡선이라고 얘기하는데 기하에서는 3가지만, 토, 타, 쌍 3가지만 다루게 된다. 그럴 때 이 축, 오케이. 반 나누는 축이 있는데 그 축에 대해서 이렇게 세로선을 평행하게 잘라버리면 그때 단면의 모양이 바로 쌍곡선이 됩니다. 라는 거야. 여러분 한번 배웠으니까 얘기하면 쌍곡선이라는 거는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주어질 때 점근선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좌우하는 게 쌍곡선이죠. 점점 가까워지는 선이 존재해서 이렇게 선이 점점 가까워져야 돼. 선에 근접하게 이렇게 가까워져야 된다. 그게 쌍곡선, 두 개의 곡선에서 표현되는 거고, 포물선은 점근선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갈수록 완만하게 커지는 형태로 이렇게 구부러진 형태야. 그러니까 이렇게 잘랐을 때 이 모양이 쌍곡선이 된다는 건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냐면, 저 원뿔이란 말이에요. 원뿔을 지금 어느 면에서 봐도 이렇게 직선 두 개가 표현되죠. 이해되십니까? 자, 모선이니까 이쪽이면 그 선 따라서 계속 곡선이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모양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거. 그래서 자 이렇게 자르면 뭐가 나온다? 쌍곡선. 그런 걸 기출문제에서 출제 워낙 쉬운 기하가 돼서 이렇게 출제될 수 있으니까 원뿔곡선에서 어떻게 자르면 뭐가 나오고 어떻게 자르면 뭐가 나오고 그냥 가볍게 스킵 알아두시면 된다. 자, 2차 곡선 파트는 굉장히 중요한 게 뭡니까? 그러면 전부 다 정의를 기억하셔야 돼요. 정의는 무조건 달달달달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단원인 포물선부터 정의하고 그 다음에 심화 유형들을 정리해서 알려줄 테니까 교과서나 그 다음 일반적인 참고도 고정에도 없어요. 근데 알아두면 독특한 성적 가르기형 문제들을 우리가 맞출 수가 있으니까 잘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자, 포물선의 정의가 뭡니까? 그러면 포물선이라는 것은 정의 다 알고 있을 거라고 보는데 한 정점과 정해진 점이죠. 한 정점과 한 정직선. 정직선이라는 건 주어진 직선을 얘기하는 거야. 정직선과의 거리다. 한 정점과 정직선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다 얘기야. 으로부터 같은 거리 필기하시고 그 다음에 기억하셔야 됩니다.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집합 또는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치라고 한다. 점들이 모여서 선이 되는데 그 선의 흔적이 바로 포물선을 그린다. 이게 자치라는 건 발자취가 발자국인 것처럼 자치는 흔적을 얘기하는데 자치라는 걸 수학적인 용어로 하면 도형이다. 점들이 모여서 오케이 도형을 나타내는데 그 자치의 방정식이 뭐냐 그러면 포물선의 방정식이 된다. 그래서 정의를 기억하시고 한글로 멘트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림을 여러분이 머릿속에 각인시켰을 거라고 봅니다. 포물선의 방정식. 어차피 우리가 도형이라는 건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을 배웠기 때문에 한 정점을 편의상 P,0라고 좋고 그 다음에 한 선을 같은 거리에 있는 거니까 여기다 P 같은 거리로 잡으면 마이너스 P라는 이런 선을 잡을 수가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제 다 증명 한 번씩 해드리고 그 다음에 갑니다. 이렇게 같은 거리에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선부터 점까지의 거리가 같은 점들을 모아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점을 x, y라고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이 그림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 이게. 그런 점들을 모아놓은 게 바로 포물선이다. 라는 거. 그러니까 머릿속에 각인해야 될 건 정의가 무조건 수능 문제로 출제되는 거니까 이렇게 거리가 같다라는 거. 이 그림이 머릿속에 들어가야 돼. 자, 그럼 관계식은 뭡니까? 증명 들어가면 자, x, y부터 p, 0까지 두 점 사이 거리는 x끼리 뺀 거 제곱 더하기 y끼리 뺀 거 제곱에 루트 씌운 거기 때문에 y제곱에 루트 씌운 값이 될 거야. 그놈의 값은 절대값인데 우리 x가 지금 그림상으로 봤을 때 x가 더 큰 쪽에 있으니까 x 대 x를 빼면 되죠.
큰 거에 작은 거 빼게 되면 x에서 마이너스 p 뺐으니까 x 플러스 p가 표현되면서 어쨌든 절대값 표현해주면 이게 반대쪽으로 됐을 때도 똑같은 얘기니까 이렇게 표현된다. 근데 양변을 제곱하면 x제곱에 루트 날아가면서 2px에 플러스 p제곱이 표현될 것이고 그다음 플러스 y제곱은 얘 제곱하면 절대값 제곱은 그냥 제곱 같기 때문에 x제곱 플러스 2px에 플러스 p제곱이 표현된다. 이건 필기할 필요 없죠. 그래서 p제곱 소거될 것이고 x제곱 x 소거되면서 얘들 정리하면 y제곱은 뭡니까? 그러면 y제곱은 바로 이항시켰을 때 2px가 플러스니까 4px다 라고 표현되는 거 이건 외워야지. x제곱은 오케이 y제곱은 4px일 때 초점이 p, 제곱 즉 x 앞에 개수가 4p 값을 뜻하는데 그 안에는 초점이 들어있다. 내 안에 초점 들어있다. x 앞에 개수가 초점의 값을 좌우한다. 초점 모양 p, 제로 분사는 x는 마이너스 p라고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놈을 우리는 이렇게 평이동시키면 x-m에 대한 제곱 더하기 4p에 x-n 쓰면 이거는 평이동의 논리나 대칭적인 논리를 적용시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찾았던 초점들 바로 y제곱은 4px라는 여기서 꼭지점이 뭡니까? 그러면 축과의 포물선과의 교점을 꼭지점이라고 하는데 꼭지점은 분명히 완전제곱식이 0되는 거에서 세팅이 됐다라는 걸 알 수 있어. 0, 0 완전제곱식이 0되는 값. 그래서 꼭지점은 뭡니까? 그러면 0, 0이 될 것이고 그다음 초점은 뭡니까? 그러면 p, 제곱이 될 것이고 p가 양수라고 가정했을 때 그다음 분사는 뭡니까? 그러면 x는 마이너스 p가 이렇게 될 거야. 그런데 그걸 x를 얼마만큼 옮겼다고? n만큼. 그 다음에 y축을 얼마만큼? n만큼 표현시켰으니까 이놈들을 우리는 평이동 그대로 시키면 되죠. 그래서 곡점의 좌표가 뭡니까? 그러면 n, n 표현될 것이고 준선의 방정식은 초점의 좌표는 똑같이 점의 이동은 그대로 이동되니까 n 플러스 p, 그 다음에 n이 될 것이고 이런 거 외우는 게 아니다 이게. 이런 거 외우라는 선생님도 있는데 그렇게 외울 필요 없이 그냥 평행 이동 관계로 설명하면 돼요. 그 다음에 x는 마이너스 p 같은 경우 x 대신에 x 마이너스 n 대입했으니까 여기도 그대로 x 대신에 x 마이너스 n 대입하면 우리는 x값이 뭐야? 그러면 평행 이동된 n값을 그대로 여기다 더하면 된다라는 거. 그 정도는 빨리 풀려면 알아두는 게 좋겠지. 평행 이동 관계로 푼다라는 거. 그래서 예를 들어서 y제곱 마이너스 그 다음 6y 플러스 4x 그 다음에 플러스 9는 제가 간단하게 볼게요. 이거의 초점 구하고 준선 구하고 그 다음에 꼭지점을 구하라 그러면 무슨 제곱식? 완전 제곱식 들어가서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3에 대한 제곱은 마이너스 4x가 돼라는 거. 그럴 때 우리는 기본식 y제곱은 마이너스 4x를 생각해 놓고 이놈으로부터 꼭지점, 준선, 초점을 찾은 다음에 평행이동시키면 답이다 이게. 그런 게 또 시험 문제에 등장을 합니다. 처음 배운 거라서. 알겠죠? 자 정리하십시오. 아무튼 이렇게 머릿속에 여기까지만 딱 그림 그려주시면 돼. 자 저기서 이제 확장을 할 거야. 이건 다 부수적인 거니까. 방법론이니까 문제 풀면서 접근하면 돼요. 필기는 요거 정의, 그 다음 그림 그리시면 된다. 그 다음 이제 심화로 갑니다. 기본적인 건 다 끝났어. 왜? 정의만 하면 끝이야 라니까. 심화. 아는 학생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선생님이 질문을 하는데 y제곱이 12x야. 12x와 그 다음에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있대. 직선과의 교점을 AB라 한대. AB. 그럴 때 직선 AB 사이의 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8이다. 이렇게 두었어. 그런 다음에 이거 일대 시험 문제가 직선 AB의 방정식 구해라, 직선 AB의 기울기 구하라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면 이거 풀다가 시간 다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그림 그려드리면 이렇게 작도가 될 거야. y제곱은 4px 4p 값이 10이니까 p 값은 3이야. 3, 제로가 초점이고 다 공부할 애들은 다 이렇게 작성하겠지. 포물선은 무조건 초점과 준선 반드시 등장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3 찍어놓고 방향성을 체크하니까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질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거리가 같아야 되는데 이 점을 지나는 초점을 지나는 직선과 교점이 됐으니까 이렇게 나왔어. 초점. 그래서 여기가 만난 점이 A고 여기가 만난 점이 B인데 여기가 포커스다 라고 표현해놓고 이 길이만 줍니다. 얼마라고? 8이라고. 그런 다음에 직선 AB의 방정식을 세워라. 또는 기울기 하는 방식 세울 수 있지. 이 점 지나니까. 오케이? 그럴 때 여러분은 대부분 해설지나 이런 데 돌아다니는 거 보면 어떻게 하냐면 여기 좌표를 표현하고 연립방정식을 선택합니다. 여기. 그러면 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되니까 지금부터 필기하는 내용을 잘 기억하세요라는 거. 그 다음에 이따 문제를 띄워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내용이 뭐라고? 첫 번째 내용은 꼭지점을 지나는,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라고 써놓으세요. 이런 거를 다 외우고 배우고 들어가야 돼. 직선, 성분의 성질. 직선을 끊으면 성분되니까 글씨는 조금 이쁘게 안 쓰더라도 여러분 이쁘게 쓰세요. 초점을 지나는 직선의 성질.
초점을 지나는 성분의 성질이라고 표현되어 있을 때 그림 하나 딱 그리면서 이제 여러분이 외워야 될 공식이 나옵니다. 정의는 반드시 숙지해야지 얘기가 되는 거니까. 자, y제곱은 4px에 대해서 얘기하면 나머지는 다 되죠. 왜? 평행이동, 대칭이동 할 수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 포물선 p가 양수라고 가져가면 이렇게 포물선이 그려지는데 준선이 마이너스 p래, 여기 p래고 벡터 콤마. 그래서 준선 잡아놓고 여러분이 이제 그림을 하나 그리셔야 되는데 색깔펜이 하나 정도 있어야지 혼동을 안 하겠죠. 여기 만나는 점이 A, 여기 만나는 점이 B라고 잡다 이게. 그럴 때 초점 A, F의 길이를 A라고 잡을 거야. 그 다음에 BF의 길이를 B라고 잡을 거야. 이렇게. 조금 밖으로 빼자. 그림이 지저분해지니까 이 점은 초점인데 초점은 뭐야 그러면 P, Z다. 다 아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이를 뭐라고 잡은 거라고? 지금 이 길이를 B라고 잡은 거야.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서 A 더하기 B가 얼마인지 알려준다고. 그럼 여러분은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게 뭐라고? 자, 여기다 수직선을 쫙 하면 포물선일 때만 성립하는 성질이야. 그러면 다 여기가 길이 A면 여기 길이도 A라는 건 다 부정 안 하죠? 이 길이 A죠? 정이니까 포물선 위에 한 점에서 초점까지의 거리는 준선까지의 거리가 같으니까 여기도 B라는 건 당연히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 첫 번째 여기를 수선의 발 A' 여기를 수선의 발 B'라고 할 때 공식 하나 뜨는데 첫 번째 외워야 될 공식은 A', B'의 길이 구하는 공식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자 이제 갑니다. 이게 길이가 뭐냐 그러면 2루트 AB야. 공식을 써놓으시고 2루트 AB 이게 화면에 잘리지 않잖아요. 2루트 AB까지 해낸다. 여기 선의 길이를 지금 구한 거야. 길이 구하는 공식이 2루트 AB. 자, 왜 그런지 보십시오. 자, 여기서 얘 연장선을 쭉 커서 이런 건 이제 자기가 알아서 체크를 잘 하십시오. A에서 다시 수선의 발 내리면 얘랑 평행일 수밖에 없는 거야, 그지? 맞죠? 그럼 여러분이 이 그림을 쭉 꺼내면 이렇게 이게 A고 그 다음 여기가 B고 여기다 이렇게 체크해서 지금 수선의 발 내린 거 여기를 H라고 잡으면 여기가 H다. 이 그림을 옮긴 거다, 이게. 그럼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는 뭡니까? 그러면 포물선에서 A 플러스 B라고 정해져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길이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여기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A인데 여기가 B니까 A에서 B뺀 값이 되겠죠. A에서 B뺀 값이 되는 거야. 이걸 피타고라스 정리해서 정리하면 된다. 이거 제곱에서 이거 제곱을 빼는 건데 A제곱 쓰고 되고 B제곱 쓰고 되는데 2AB에서 마이너스 2AB 빼니까 4AB가 될 거라고. 그래서 X의 제곱이 바로 4AB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X값이 루트 씌워주면 2 루트 AB라는 이런 기하적인 평균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산술기하 평균 배웠죠? A 더하기 B를 나누기 2하기 산수평균 거기다 곱하고 루트 씌우는 게 기하평균인데 산술기하 평균 변형식 양수하기 양수는 2루트 양수곱 이래서 이걸 우리 기하평균의 변형식을 배웠잖아. 그 형태라고. 그래서 요놈 합과 곱에 대한 식들을 기억하는데 이게 A 더하기 B라고 주어져 있으면 우린 이 길이 구할 수 있다. 첫 번째 기억해야 돼. 공식. 그래서 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A하고 B 길이가 나오게 되면 곱을 찾을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자 이제 포물선의 성질에서 이 사각형 넓이를 체크할 수 있을 거야. 사각형 A 연결되는 거겠죠. B-B의 넓이는 항상 무슨 다리꼴? 사다리꼴이 표현될 거야. 그지 맞지? 그죠? 평행선이니까 항상 사다리꼴이 표현됩니다. 그럼 항상 사다리꼴이니까 윗변 더하기 아랫변 곱하기 높이 한 다음에 나누기 하는데 이게 2루트 AB래. 그러니까 2루트 A를 곱한 다음에 나누기 하면 2가 소거되니까 얘는 항상 넓이 구하는 공식이 합 곱하기 루트 A다 라고 정해져 있다. 딱 간들간들하네. 여기서 틀렸네.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합 곱하기 루트 AB. 그 다음 세 번째 체크할 수 있는 건 기울기가 뭡니까? 직선 AB의 기울기. 이런 공식들을 이제 기억하시면 돼요. 직선 AB의 기울기. 기울기라는 건 여러분이 다 보시면 알겠지만 직선의 기울기라는 거는 x축 양의 방향과 이루는 각에 대한 탄젠트 값이죠. 맞죠? 탄젠트 세타. 여기가 세타라고 잡으면 여러분은 여기가 동의각이라는 건 당연히 알 거야, 그지? 그러니까 요각이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요각이 세타면 요각이 세타니까 탄젠트 세타 값은 이 길이분의 이 길이죠.
그래서 탄젠트 값은 바로 이 길이가 된다. 공식 n 값은 뭐야? 그러면 a-b분의 우리는 이 길이가 뭐야? 2루트 a다. 이런 걸 알고 있는 애들이 흔치 않다고 기억하고 있으면 빨리 풀 수 있다. 그러면 얘들아 합이 주어지면 문제에서 아까 선생님이 예를 들었을 때 합 나왔었지, 그지? 그죠? 합이 주어지면 곱을 찾아야지 이 길이가 나올 거 아니야, 그지? 그죠? 그러면 합이 나왔을 때 곱을 내가 만약에 찾아냈다고 치면 차도 찾을 수 있어, 없어? 변형 공식이니까 a-b에 대한 제곱은 a제곱 플러스 a 플러스 b에 대한 제곱에서 이렇게 2ab, 4ab 뺀 거다라는 거 배웠으니까 그다음 네. 곱과 합만 하면 차도 그럴 수 있으니까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럼 곱을 과연 어떻게 찾을 거냐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배웠던 사다리권의 성질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다리권 성질 벡터에서 중요하니까 쭉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길이가 a라 하고 그 다음에 이 길이가 b라 했을 때 여기를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이게 mk 이게 nk 그래서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이 지켜있을 때 얘들과 평행한 선을 쏘게 되면 이때 길이 x는 주하는 공식이 정해져 있다. 기억나시냐? 그럼 뭡니까 이거? 모르게 되면 자 모른다고 가정하고 이렇게 선을 쭉 그어주면 평행선의 성질에서 이 길이가 p가 될 것이고 이 길이가 q가 될 거야. 그럼 x는 p 더하기 q가 되는데 비례식이 표현되죠. 조그마한 삼각형과 큰 삼각형 닮았으니까 m 대 큰 거 m 플러스 n 값은 작은 거 p 대 그다음 b가 표현돼. 그럼 내양이곱인데 우리가 p 값 찾는 게 목적이니까 p는 뭡니까? 그러면 두 개의 합을 나눠야 되니까 mb라고 표현될 것이고 같은 방식대로 이쪽 삼각형을 찾아보시면 평행선의 성질을 아니까 여기가 길이가 m이고 여기가 n이면 똑같은 b로 m 대 n 동그라미 치는 b니까 실적이 다르기 때문에 따라서 이쪽 닮았죠. 그래서 n 대 m 플러스 n 값은 닮았습니다 라고 표현해서 q 대 a라고 표현할 수 있다. 그럼 이가 q 대 a가 됩니다. 이게. 그럼 내양이고 그럼 m 플러스 n이 곱해지니까 m 플러스 n으로 나눠버리면 q 값이 뜨는데 m 플러스 n분의 뭡니까? 라고 표현하면 바로 na가 표현되면서 이렇게 표현되겠죠. 그래서 얘랑 뭐하고? 더한 게 x니까 x는 공식이 뜬다. 뭐야? 두 길이의 b를 합한 것뿐에 교차고 내분점 가는 공식하고 똑같은 거야. mb 더하기 na. 그건 절대적으로 무조건 외우고 계셔야 된다. mb 더하기 na. 교차 곱의 합. 두 b 길이의 b를 쪼개는 거. 그거는 이 가운데 분선 내분선은 두 b의 합분의 교차 길이의 곱 합이다. 그래서 이 공식을 기억을 하고 계셔야 이제 여기에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시면 안 써도 되고 몰랐으면 저거 공식 어차피 써놔야 되니까 기억하시고 이건 여기다 지워버리겠다. 여기 연결된 거니까 정의 섭지. 자 그러면 이 모양에서 여러분이 이걸 뽑아내시면 돼요. 자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알아 몰라? 어차피 포물선 차원 쌍성 문제는 다 정의하고 연결된 거니까 포물선은 초점과의 관계성을 얘기할 거라고. 그리고 준선과의 관계성을 얘기하고.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길이하고 이 길이 합을 초점을 지나는 선에 대한 성질을 알고 있으면 우리는 방금 여기 했던 이 길이를 체크할 수 있을 거야. 몇 p야? 이거 p니까 몇 p? 2p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뽑아내면 그림이 여기 포물선에서만 성립하는 거야. 이게 a고 이렇게 b라고 잡아놓게 되면 여기서 초점 준선까지 거리는 2p가 될 거야 라는 거야. 그럼 이 길이는 뭐야? 포물선에서만 a, 포물선에서만 b가 요 모양 뽑아낸 겁니다. 지금 확대된 거. 됐죠? 그럼 여기다 이제 그 내용을 적용시킬 거야. 그리고 기억해야 돼. 뭐야? 자, 내분선 2p는 공식입니다. 2p는 뭡니까? 그러면 오케이 2b의 합분의 a 플러스 b분의 크로스곱 ab 크로스곱 ab지 몇 ab야? 2ab가 뜬다고. 그래서 문제에서 y제곱은 12x는 p값 나옵니다. 그 다음 a 더하기 p 문제 줍니다. 그럼 길이 나옵니다. 그럼 곱 찾을 수 없어? 있다. 그래서 정리하면 이 p값이 바로 합분의 곱이다 라고 표현된다고. 그래서 이걸 외우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거 정리한 거. 이거 외우셔도 되고 이걸 역수 취하면 문자 너무 복잡하니까 역수를 취하면 초점의 좌표 역수는 AB분의 B하고 AB분의 A의 합이 되죠. 그럼 AB분의 B는 역수 취하면 여기서 써줄게 알았어. AB분의 A 플러스 B가 되는데 이렇게 약분시키고 이렇게 약분시킬 수 있으니까 결론이 뭡니까? 그러면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된다. 이게 바로
바로 우리가 외워야 될 공식이다. 거기서 뭘 찾을 수 있어? 곱을 찾아낼 수 있다. 이거. 그러니까 이것이 자기 나름대로 정리해. P 곱하기 A 플러스 B는 곱이야. 곱이 뭐야? 요식에서 크로스 곱하면 상급하니까 초점의 좌표에다가 합곱하면 돼. 이렇게 외워도 되고 아무거나 편한 대로 외우십시오라는 거 꼭 써놓으시고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응? 심화 문제를 위해서. 기본적인 문제들은 다 정의 갖고 푸는 거야 라고 하지만 학교에서 가끔 성적 가능형으로 한두 개 정도 출제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 여기 뭐야? 고쟁이는 유형에 간 게 한두 문제밖에 없어. 근데 그 한두 문제 때려잡으려고 하는 거니까 필기해 놓으시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대로 여기서 곱셈 공식, 변형 공식 써서 이게 A-B에 대한 제곱은 합제곱 여기 4AB를 이용해서 곱 잡고 합은 주어지고 우리가 차를 찾을 수 있다. 그리고 길이 구할 수 있다. 그 얘기야. 됐죠? 이게 뭐야? 축점을 지나는 직선에 대한 성질이다. 넓이도 구할 수 있고 길이도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요거 EP라고 했을 때 요 EP, 요 A와 이 P 값에 대한 관계성을 따질 수 있다. P분의 1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 그런 거 이런 걸 다 배웠어야 된다. 그 다음은 요번에 나오지 프로젝트 잠깐 꽂아가지고 일단 다 썼으면 지우고 다시 또 접선 논리를 봅니다. 하셨어요? 그래서 예문을 하나 더 들어놓고 하지 않습니까? 다 썼어? 자 그러면 이제 y 불러주는데 써라. y제곱은 12x y제곱은 12x인데 y제곱은 12x에서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포물선과 만나는 두 점을 AB라 한다. 아니면 그림 그리고 답하시는지 그림을 그리고 y제곱은 12x라는 걸 포물선의 초점을 찾을 수 있으니까 뭐 선생님이 지금 말한 거 그림을 문제로 만드십시오. 그러면 초점이 3,0가 나왔다는 얘기는 준선이 x는 마이너스 3이니까 x는 마이너스 3 찍어놓으면 y제곱은 4px니까 12x라는 선이 나올 거야. y제곱은 12x에 초점을 지나는 직선이 나오는데 직선 그때 직선과 여기 A 점 B 이렇게 주어진다고 AF 대 BF가 바꾼 거야. 이제 문제를 3대 1일 때 3대 1일에 노란색으로 빨간색이 잘 안 보이시니까 이런 상태에서 AF 대 BF가 3대 1일 때 넓이 구해라, 직선의 방식 구해라, 다 구할 수 있다고. 3대 1일 때 첫 번째 직선의 방식 구해라, 직선의 기울기 구해라. 그 다음에 이렇게 선의 발 내려놓고 A 다시 선의 발 내려놓고 C, A, B, C, D라고 쳤을 때 사각형 BCD 넓이 구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출발을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배웠던 걸로 적용하는 거죠. 뭡니까? 이거일 때 문제 썼다고 문제도 직선 AB의 방정식 찾아라. 그럼 이 문제를 딱 학교에 와서 애들 보고 풀어라 그러면 푸는 애들이 거의 없을 겁니다. 배우지 않은 이상 풀다가 포기해. 풀긴 풀겠지.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 여기 지워되지? 자 이제 풀면 내가 풀어볼까? 되는 거? 내가 할까? 풀면? 자, 솔루션은 뭡니까? AF 대 비례식이 나오면 길이의 비를 얘기하니까 AF를 3K라고 잡고 BK, BF를 1K라고 잡으면 되겠죠? 그럼 이건 몇 K? 3K. 이건 몇 K? 이건 K. 이렇게 뜬 거죠. 그럼 여러분이 알 수 있는 건 EP 값을 알고 있죠. EP가 얼마야? EP 값이 6이죠. P 값은 얼마고? 3이고. 그럼 아까 했던 공식 기억나? P분의 1값. P분의 1값은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 했으니까 3K분의 1 더하기 이게 제일 빠른 방법이다. 이게. 그럼 여러분은 여기서 시험에서 시험 문제에서 AB 길이 물어볼 수도 있어. AB 길이는 4K니까 4K 찾는 거지. P만 찾으면 돼요. 여기서 4K 값 나오겠죠.
여기다 3 곱하면 3분의 3 될 테니까 통분 들어가서 3K분의 이게 4가 될 거라고. 그럼 K는 얼마야 돼? 4여야 돼. 라고. K는 4다. 라고 이렇게 찾기 때문에 우리는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16이야 라고 답낼 수 있고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를 또 물어보면 그것도 16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알겠죠? 됐어? 그래서 K가 4니까 AF는 얼마야? 물어보면 AF는 지금 4 집어넣으면 3K니까 10이 나올 것이고 BF는 길이가 얼마야? 그러면 4다라는 얘기가 된다고. 그럼 이제 이거 갖고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우린 기울기 구하는 공식을 순간 기억력으로 기억하실 수 있냐? M이 뭐였어? 기울기. A-B분의 A-B분의 뭐라고? 루트 AB, 루트 AB. 이게 아까 그린 거 생각해봐. 이거 분의 이거잖아. 이게 A-B고 이게 루트 AB. 이게 여기다 2루트 AB 집어넣으면 2루트 A, B. 그럼 3K 제곱 되죠. 그럼 몇 K분의? 2K분의. 어차피 길이 요소는 양수니까 K가 양수니까 얘들 2K분의 2 지워주면서 2루트 3K가 뜨면서 얘는 얼마야? 루트 3이라는 게 기울기가 표현된다. 기울기가 표현되니까 정점, 오케이, 초점 지났는데 3,0 지나려면 y는 기울기 곱하기 x 빼기 3이니까 y는 3x 마이너스 3,3이라는 답을 찾을 수 있다. 알겠어요? 이거 넓이도 구할 수 있다 없다? 구할 수 있다. 그런 거 이제 문제가 되는 거야. 됐지? 여기 부분을 마음대로 바꾼 거야. 그럴 때 그거 이제 학교 애들이 이제 틀려라라고 이제 시간 많이 잡아먹게 해서 틀려라라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풀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바꿔서 AF 더하기 BF가 문제에서 이렇게 얼마일 때 지금처럼 3기, 4기, 16일 때 여기를 싹 바꿀 수 있다. 요 대신에 이제 얘가 들어올 때 그럴 때도 똑같이 직선 A에 관계식 걸 수 있고 넓이 걸 수 있고 기울기도 걸 수 있다. 알겠죠? 이거 줄 때는 어떻게 풀까? 이제 여기서부터 길이가 이제 B를 준 게 아니라 쪼개서 B를 주면 좀 편한데 전체가 얼마래? 좀 전에 했던 16이래. 4K가 지금 16이니까 일부러 문제 본 거죠. 그럼 합이 16이다. A 더하기 B 값이 얼마야? 16이다. 라고 본 거야. 그럼 아까 했던 공식 기억나지? 요거 써먹는 거야. 이거. 초점분의 X, 초점의 X는 A분의 1 더하기 B분의 1이다. 통분 들어가면 AB분의 뭐다? A 플러스 B다. A 플러스 B가 16이니까 이거 16 써놓으면 크로스가 옆에서 AB는 얼마다? 얼마? 16 곱하기 16, 48이다. 라고 체크할 수 있다. 그럼 우리는 합과 곱을 알았으니까 기울기 구하는 공식 다시 한 번 더 얘기하고 기울기 뭐야? A-B분의 2루트 여기다가 이 쳐쳐서 갖다 집어넣으면 된다. 알겠죠? 숟가락 긋고 지웁니다. 문제 하나만 딱 적어놓으시고 그런 식으로 운영됐을 때 그런 문제 나왔을 때 기쁜 마음으로 가볍게 푸셔야 돼. 그 다음 두 번째 1번이 뭐였죠? 초점을 지난 직선의 성질입니다. 두 번째는 접선의 성질을 얘기할 거야. 자, y제곱은 4px라고 되어 있어. 그때 첫 번째 1번 위의 점 x1, y1에서의 접선과래. 그 위의 점에서 접선은 성질이 정의치 아까 공식 몇 했죠? 써야 됩니다. x제곱 대신에 x1x, y제곱 대신에 y1x 써줄게. x제곱 2차 곡선에서만 기하에 등장하는 2차 곡선 포타상 원에서만 성립하는 거야. 알겠지? x제곱 대신에 x1, x 위의 점 하나 대입하고 y제곱 대신에 y1, y 대입하고 그 다음에 x 대신에 x1, x 대입하고 2분의 x 플러스 x1 대입하고 그 다음에 y 대신에는 2분의 y 플러스 y1 대입한다. 그게 어디서부터 나온다? 미분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숫자 안 배운 애들은 그냥 귀를 닫으세요. 양변을 미분하면 2y, y파이 표현돼요. 이게 음함수 유기법이야. 자, y라는 변수를 x에 대해서 미분했습니다. 라는 게 미분의 정의라고.
그래서 얘를 양변 미분하면 4px니까 오케이 x에 대한 미분하면 4p야. 그럼 dy dx dx분의 dy 값이 뭡니까? 그러면 2로 약분시키면서 그러면 y분의 2p가 튀어나와. 그때 지나는 점이 뭐야? 위의 점이 1, x1, y니까 여기 좌표는 y1이야. 그럼 이게 기울기야. 그러면 y는 기울기 y1분의 2p 곱하기 지나는 점이 x1, y니까 x 빼기 x1 더하기 y1으로 체크할 수 있어. 그 양변에 곱해. 그럼 y1, y는 얘는 정리하면 2p 곱하기 x1, x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뭐가 돼? y1 제곱이 된다고. y1 제곱. 근데 직선 위에 있으니까 y1 제곱은 늘 4px1과 똑같아야 돼. 여기다 4pxn을 투입하면 얘네들 정리가 해서 동량끼리 정리하면 y1, y는 2p 그 다음에 x 플러스 이게 마이너스 2p인데 플러스 4px가 있으니까 플러스 x1이 추가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공식이 된다. 그래서 y 제곱 대신에는 y1, y가 투입된 거고 그 다음 4p였는데 그 자리에 x 대신에 2분의 x 플러스 x1을 투입했더니 정리하면 이게 나오더라. 이게 음함수 미분법이야라는 거예요. 미적분에서 나온다. 근데 수2는 x에 대한 미분만 하면서 y는 x제곱 이런 거 미분 x에 대해서만 미분한다고. 근데 이제 y에 대해서 미분했을 때 y라는 변수를 x에서 미분했다는 이런 미분의 정의를 살펴주는 게 음함수 미분법인데 아무튼 저렇게 해서 어쨌든 맛배기로 뭐 이해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봤는데 그냥 대입하면 된대. 2차 곡선에는 됐지? 자 그럼 대입하면 뭐야? 공식이 땅땅땅 방금 유도했던 것처럼 y제곱은 4px에서 위의 점에서 지워질 때 적성 공식은 y1, y는 그냥 공식 그대로 쓸게요. 교재는 다 2p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우리는 x 대신에 2분의 x 플러스 x1을 대입한다는 걸 각인시킬 겸 이렇게 쓰겠다. 이거 정리해서 2p 되는 건 다 알잖아? 그래서 이제 여기다 뭐 위에가 평이동 되면 얘도 같이 평이동 시키면 되는 거야. 오케이? 늘 기준은 제일 쉬운 꼭지점이 0,0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을 하면 된다. 평이동하건 대칭이동하건. 그럴 때 얘도 이제 그림을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다 수업은 들었을까 이거 없네요. 이 내용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머릿속에 때려봐야 될 그림. 자 이렇게 포물선이 하나 주어지는데 y제곱은 4px니까 p, 제로가 뜰 것이고 중간의 방정식이 마이너스 p가 뜰 거예요. 이렇게. 그럴 때 같은 거리에 있는 거니까 같은 거리의 궤적을 처음에 이렇게 y제곱은 4px란 포물선이 뜰 텐데 이거 지워야 되지. 자 이렇게 지우면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위의 점에서 접선을 뒀다 얘기야. 그거 너무 중요하다고 다른 선생님들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을 거야. 여기 점에서 접선을 이렇게 근데 포물선은 분명히 완만하게 증가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표현했을 때 이렇게 접선을 쭉 그면 이때 여기의 접점이 x1, y1인데 포물선 위의 점과 초점과의 관계성은 이렇게 연결시키면 이 길이가 어디까지 거리가 똑같다고? 중선까지 거리가 똑같다 했으니까 중선까지 선을 쫙 내려버리면 분홍색 없나? 분홍색? 음악 하나 해라. 뭐야? 흰색을 쓰면 되겠구나. 이 길이랑 어떻다 얘들아? 같다 이제 이 길이랑. 그럼 여러분은 저기가 x값이 마이너스 p고 여기는 x값이 x1이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뺀 게 길이죠. 그럼 여기 길이는 얼마입니까? 그러면 x1 플러스 p라고 표현되죠. 그죠? 그럼 이 길이도 뭐야? x1 플러스 p가 된다고. 그럴 때 여기 점의 좌표는 늘 정해져 있다. 외우셔야 되죠. 왜? 이 접선의 방정식 뭐라고? 위의 점이 주어질 때 접선의 방정식은 y1, y는 이제 2p 정리할게. 이 약분식에서 x 플러스 x1이 된대. 근데 y에다 제로 집어넣으면 그때 나오는 x값은 이것도 0 돼야 돼. x는 뭐야? x는 마이너스 x1이죠. 이 좌표가 겁나 중요한데 이 좌표는 늘 접점의 x표와 부호 반대인 놈이 된다라는 거 머릿속에 각인시켜야 된다. 포물선에서 접선 그면 접선이 축과 만나는 점에 대한 성질. 그래서 결론은 이 길이가 얼마입니까? 그러면 또 x 좌표 큰 거에서 작은 거 빼면 되니까 이거에서 이거 빼면 요 길이도 뭐가 돼? p 플러스 x가 된다 이게. 즉 이것도 p 플러스 x, 이것도 p 플러스 x, 이것도 p 플러스 x니까 요거는 세타라고 잡으면 여기가 세타가 되면서 여기가 2세타 되면서 나중에 삼각함수를 응용할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얘가 무슨 삼각형이 된다?
항상 이등변 삼각형이 된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포물선 위의 점에서 그은 접선이 축과 만나는 점에 대한 성질이야. 포물선 위의 점에서 그은 접선과 축과의 교점은 x좌표가 부호가 반대다. 선생님 생각은 이렇게 한글로 써주는 게 좋아. 포물선 위의 한 점에서 접선을 걷을 때 축과의 교점은 그 위의 점의 접점 부호 반대다. 그래야 읽기도 편하잖아. 그걸 딱 그런 한 문장으로 쫙 본 다음에 그림 쳐다보면 그냥 머릿속에 들어가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렇게 연결하면 또 내용이 나오는지. 이거 뭐가 되겠어? 마름모가 된다. 내변 길이가 같으면.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고 그 길이마저 같으면 중학교 1학년인지 2학년인지 모르겠지만 평행사변이라고 배웠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또 이웃하는 변이 같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평행사변형에서 얘네들 길이 같으니까 내변 길이가 다 같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마름모가 된 거야. 그러니까 마름모가 되니까 여기서 얘네들 연결을 쫙 해주면 항상 직교해라는 거지. 항상 직교. 그래서 여기서 이 직선의 기울기가 2p임을 아시는 분은 이 직선의 기울기도 구할 수 있다. 기울기의 곱은 마이너스 1이니까. 그래서 얘 기울기가 얼마야? 그러면 마이너스 2p분의 1이 돼. 그리고 여기랑 중점이 아니야? 얘들아? 중점이지? 1대1. 그렇죠? 그러니까 도형은 자꾸 이렇게 만들어서 자기가 문제화 시키다 보면 그냥 쉬워져. 여기도 이렇게 수직선을 그으면 얘랑 접선과 수직인 걸 법선이라고 하는데 그 법선의 방식이 뭡니까? 그러면 오케이. 이게 1대1이니까 여기도 1대1이어야 돼. 그럼 P1 더하기 X면 여기 P 더하기 X면 여기 P 더하기 X만큼 길이 돼야 되니까 여기는 좌표가 2P 더하기 X1이라고 찍힌다 이게. 뭐 그런 거. 기울기도 알 수 있지? 얘 기울기가 2P니까 얘 기울기는 법선의 기울기는 마이너스 2P분의 1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건 너무 많이 빠져나가는 건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알아두면 편하게 갈 수 있는 거야. 어쨌든 중요한 건 교과과정에 해당될 때 이등변 합형이다 마름모다라는 거 머릿속에 각인시켜 놓는다. 접선 위의 점에서 접선이 축과 만나는 점은 x좌표가 부호 서로 반대 대칭성을 갖고 있다라는 거. 그게 중요한 키포인트다 이게. 다른 건 부수적인 거야. 이등변 합형이 된다 마름모 된다. 접점의 x좌표와 축과의 교점의 x좌표는 부호 반대다. 접점의 x좌표, 축과 x좌표의 부호는 반대. 접점의 x좌표와 축과의 교점의 x좌표는 접선상에서 부호가 반대다. 계속 강조하고 있으니까 외워주세요. 됐죠? 지금이다. 어차피 강의 다 찍고 있으니까 나중에 잘 개념 이해 안 됐어요. 선생님 너무 빨리 지나갔어요. 그게 하면 그리고 원래 선생님 좀 말투가 좀 빠르거든. 나 공부하다 보면 나 혼자 빨라질 수가 있으니까 좀 기다려먹겠다 싶으면 말려야 돼. 자, 지금 위의 점에서 접선 얘기했는데 접선에 대한 성질 하나 더 얘기합니다. 자, 포물선 추가 업그레이드야. 포물선 밖의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이 수직일 때 그리고 수학 문제는 위에라는 말이 수식어가 없으면 무조건 그 점은 밖의 점입니다. 교육청 모의고사 수능 에서 만약에 점, 포물선과 점 이렇게 해서 위의 점이라는 말 없으면 무조건 밖의 점이 되는 거야. 도형 밖의 점. 근데 여기서 이제 밖의 점이라고 잡는 거죠. 밖의 점에서 그은 두 접선. 자, 이것도 배웠을 거야. 수직일 때. 글씨 이쁘게 쓰고 그러나? 아니야. 포물선 밖의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이 수직일 때 그 점은 준선위의 점이다. 그 점 준선 위의 점이 된다. 항상입니다. 항상 성립하는 거야. 포물선 밖의 점에서 그은 두 접선이 수직이면 그 점은 준선 위의 점이다. 이게 항상. 반대로 얘기하면
간단하게 얘기하면 포물선에 접선이 서로 수직이면 그 점은 어디에 있다고? 준선위의 점이 있다고. 그리고 준선위의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그 접선은 항상 몇 도야 돼? 수직이 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러니까 준선위의 점이 어떤 점인지 모르지만 준선 위에서 그은 두 접선은 항상 수직입니다 라는 거 일단 말로 써놓고 이제 이 증명을 해보죠 라는 거. 일단 써놓으십시오. 이거는 됐으니까 나도 글씨 이쁘게 쓸 수 있는데 그냥 빨리 넘어가고 벡터까지는 해야지. 우리 중간고사 시험 보면 뻔해 2차 곡선까지 끊을 건데 2차 곡선 넘어가지 않습니다. 근데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바로 한 달 뒤에 기말고사이기 때문에 슬렁슬렁 벡터까지 좀 건드려 놔야 된다 이게. 알겠죠? 아무튼 자 문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두 번째 내용도 같이 기록. 여기서 칸들 비워놓으시고 뭐 증명할 건 있는데 칸을 알아서 적당히 비워놓으시고 자 포물선 y제곱은 4px에서 기울기 m인 접선이라고 표현할 거야. 공식 아십니까? y제곱은 4px에서 기울기가 얼마로 주어질 때 그때 접선 구하는 거다. 공식 기억나세요? 이건 안 나니까 빨리 스피드하게 유도하면 y제곱은 4px라는 놈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mx 그 다음에 플러스 n이라고 y좌편을 잡았다. 그때 p 값은 문제 수치를 줄 거고 m 값을 문제 수치를 줄 테니까 n 값을 찾는 공식이 있는데 우리는 갖다 집어넣으면 mx제곱 플러스 n제곱이니까 제곱하면 n제곱 x제곱에 플러스 2m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n제곱이 표현될 것이고 이게 4px랑 똑같다라고 표현하겠죠. 그럼 땡기면 2차 방정식 되면서 m제곱 x제곱이 표현될 것이고 얘는 2로 묶으면 mn-2p가 표현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n제곱은 제로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거야. 근데 만난 점이 몇 개 있다고? 만난 점이 하나다. 접한다고 했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얘기하는 거 한별식이 4분의 공식 써서 정의해주면 한별 짝수 공식 mn-2p에 대한 전체 제곱 여기서 빼기 ac 값을 해주면 m제곱 n제곱이 되는데 그놈을 빼면 이제 항상 0이 돼야 된다. 그럼 여러분 n제곱 n제곱 지워져 앉아죠? 지워지죠. 그래서 곱두배를 체크하면 곱두배는 마이너스 4mnp가 표현될 것이고 그 다음에 플러스 4p제곱이 표현되는데 이게 남는 값이 항상 0돼 된다 이게. 그래서 넘기고 정리하면 4mnp 값은 바로 4p제곱하고 똑같아야 돼.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n값 찾는 거니까 4p 약분시키고 그 다음에 n으로 나눠버리면 m은 뭐야? n은 n분의 p라는 공식이 뜨면서 이 자리에 n분의 p가 오니까 이해됐으면 이제 공식 숙지 외워놓으시면 됩니다. y는 뭐라고? mx 플러스 n분의 p다. 왜 공간을 비웠냐면 이걸 가지고 이걸 증명할 거예요. 얘를 먼저 얘기한 거다. 여기 약간 칸 비워놨지? 증명을 할 때 뭐 이건 증명 필요 없잖아. 그래서 3배 쓴 거니까 결론만 알면 되죠. 그럼 선생님 이제 왜 x제곱은 4py를 안 합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얘기할 때 됐는데 x제곱은 4py 왜 이걸 설명 안 했냐면 잘 보세요. 자 지금 y제곱은 4px에서 x랑 y랑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바뀌었죠? 그치? x랑 y랑 위치가 바뀌어 있단 말이야. 그 식이잖아, 그지? 그러니까 얘가 초점이 p, 제로면 얘는 초점이 0,p, x값, y값 바꾸면 다 된다고. 알겠죠? 그런데 둘이 역함수 관계에 있는 건 아닙니다. x랑 y랑 바꾼다라는 것은 지금 주어진 게 얘는 2차 함수가 되니까 이렇게 표현돼서 초점이 0,p 찍히고 얘는 좌우로 볼록인 폼을 써니까 p, 제로가 찍혀서 이렇게 되는데 역함수 관계는 아니지. 왜? 역함수 관계는 왜 안 돼? 1대1 대응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역함수가 존재한다고 얘기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우리는 우리끼리만 얘기를 붙이자. 교과정에 나왔던 게 사라졌지만 없는 용어는 아니다 이게. 역변환이라고 생각하십시오. x랑 y를 바꿨다. 오케이? 그래서 x랑 y랑 바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초점이 p, 제로면 얘는 초점이 0,p가 되는 거고 준선이 얘가 x는 마이너스 p였다면 x신에 y 집어넣으면 되니까 얘 준선은 y는 마이너스 p가 된 거야. x신에 y 바꾸면 된다고. 이성질에 나왔던 거 이성질에. 그럼 여기도 접선 공식이 뜰 거야.
위에 점 주면 x1x 대입하는 거야. 아까 썼던 거 x제곱 대신에 x1x 대입하고 y 대신에 2분의 y 플러스 y1 대입하는 건 똑같은 거니까 적용할 수 있죠. 위에 점 공식은 떴죠. 그러면 기울기 m의 공식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은 똑같이 얻어낼 수 있어야 되는데 자, 요 정도는 알고 있을 거라고 볼게. 뭐 재훈쌤이나 뭐 선생님이 다 이렇게 설명했을 거니까 y는 x라는 선에 대해서 자, 우리가 y는 x 대치 넣으면 x랑 y랑 바뀌어 안 바뀌어? 역함 생각하지 마시고 y는 x 대칭할 때 x랑 y랑 바뀐다고 배웠죠? 대칭할 때 x 대칭은 y가 보호 바뀌고 y 대칭은 x가 바뀌고 원점 대칭은 둘 다 보호 바뀌고 y는 대칭은 a, b면은 여기가 b, a로 바뀐다고 배웠잖아. 그치? 그치 너 알죠? 자, 그럴 때 원점을 통과하는 선에 대한 기울기를 이렇게 체크해서 이게 y는 mx래요. 그러면 얘의 기울기는 뭘까요? 라고 물어봐도 우리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얘랑 얘랑 잘 바꾸면 돼. 이건 역함수관계 있던 거 맞지? y는 x 대칭이니까 1대1 대응이니까. 그래서 역함수하는 방법이 뭐야? x는 n분의 1 y가 되니까 따라서 y랑 x랑 전혀보면 n분의 1x가 되므로 얘의 기울기는 n분의 1이다라는 거. 역수관계로 온다. 구조는 알 수 있잖아, 그지? 그죠?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야. x랑 y랑 바뀌어 있으니까 y는 x 대칭은 된 것 같아. 역함수는 아니지만. 됐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도 마찬가지. 이 공식에서 x랑 y를 바꿀 거야. 물론 판별식 쓸 수 있어.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쓴 다음에 여기다 이거 집어넣어서 그다음 판별식으로 때리면 다음과 같은 공식이 나오는데 좀 생각의 전환. 자, 역변환 x랑 y를 바꿉니다. 그럼 x는 mi 플러스 n분의 p라고 표현할 수 있죠? y는 꼴로 정리할 겁니다. 그럼 mi는 넘기니까 x-n분의 p가 뜨겠죠? 그래서 m으로 나눠버리면 y는 n분의 1x 그 다음에 빼기 m제곱분의 p가 나옵니다. 라는 거야. 알겠어? 이거 n분의 1을 우리 뭐로만 봐주면 돼? 역변환이니까 m으로만 봐주면 된다. 그래서 y는 공식이 뭐야? y는 mx 빼기 m제곱 p가 된다. 됐어요? 여기서의 기울기가 m이라면 여기서의 기울기는 n분의 1이 돼야 돼. 역수가 돼야 되니까. 이걸 역수 취하면 된다고. 그게 싫으신 분은 집어넣고 판별식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공식이 뭡니까? 라고 하면 y는 결론만 외우면 되니까 이해하는 과정은 mx m제곱 p입니다. 라고 외우시라 됩니다. n분의 1의 제곱이니까 m제곱 p라고 쓰고 n분의 1이라고 쓴 거다. m 역수관계. 자, 요거까지만 증명하고 잠깐 했다 가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극선 하나만 설명드리면 웬만한 건 다 되는 겁니다. 자, 왜 그런지 증명합니다. 포물선이 여기 이제 칸이 너무 적으니까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포물선이 y제곱은 4px 이것만 얘기해도 x제곱은 4p는 역변환 x랑 y를 바꾸니까 끝나는 거야. y제곱은 4px라고 표현했을 때 이때 여기서 뭐라고 했냐면 준선 밖의 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x3, y3라고 잡을 거야. 준선이 점인지 모르니까 그 접선을 휙하고 걷는데 그 접선이 두 개가 그래도 그럴싸하게 걸려면 점 가깝게 해서 이렇게 접선 하나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점에서 근거야.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접선 수직되는 모양처럼 보이게 하려고 요 점의 좌표가 x3, y 잡을 거다. 근데 여러분이 이게 지금 접하고 있죠. 접하는 선이 있을까? 그러니까 그 접선이 서로 수직이면 이 x좌표가 바로 준선 위에 있는 점이다. 바로 x좌표가 바로 마이너스 p다라고 결정되어 있다고. 그 증명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기울기를 안 가르쳤으니까 mx 플러스 방금 배웠던 공식 n분의 p를 사용할 수 있겠죠. 기울기 미세 잡으면 맞죠? 이때 이 접선이 바로 x3, y3를 지나야 돼 안 지나야 돼? 접선이 지나야 되지. 그치? 갖다 대입할 거야. y3는 mx3 플러스 n분의 p라고 얘기할 수 있죠. 됐죠? 됐습니까? 그럼 양변에 이제 m을 곱하면 얘는 x3 m제곱 교환법칙 m을 곱하면 마이너스 y3 m 2항 m 곱하면 플러스 p는 제로가 되죠. 그럼 여기 n 값이 몇 개나? 2개. 근데 그 두 개가 뭐라고? 수직. 그럼 배웠다. 두 개의 기울기 m1과 m2가 이놈의 근인데 근각의 관계부터 우리는 근각의 관계부터 마이너스 x3분의 p라고 배웠다. 이게
근데 그게 얼마야 돼? 아니 누가 이걸 해? 아 인상 썼구나. 그래서 알았어. 그 A분의 C지. 그게 얼마? 마이너스 1. P우계곡이 마이너스 때 3니까. 그래서 안겨부터 한번 정리하면 X3는 마이너스 P일 수밖에 없는 거야. 준선 위에서 근접이야. 이 점은 무조건 준선 위에 정리된다. 알겠죠? 증명해드린 거니까 필기하시려면 필기하시고 말려면 마시고 본인 선택입니다. 내용만 기억하시면 돼요. 고정이가 문제집이라 내용 증명 같은 게 생략되어 있으니까 이제 세 번째 이것까지 하고 쉽게 더 이상 안돼 쳐야 돼. 목이 잠겨 있어. 극선의 방정식 고등학교 1학년 때 원방 배울 때 알았어. 에이씨. 뭔가 확 지나간 것 같은데 집에 가서 천천히 정리를 한번 하세요. 그럼 다 정리가 될 겁니다. 부정의를 하도 미리 풀어보신 분 있어요? 자, 극선의 방정식은 뭡니까? 라고 하면 원방이나 어쨌든 2차 곡선 모두에 성립하는 거랑 극선이 뭔지 기억나십니까? 두 접점, 곡선 밖의 한 점에서 여기가 P, P라고 했을 때 P라고 쓰면 초점하고 혼동할 수 있으니까 뭐라고 할까? X3, Y3 이렇게 접선을 두 개 그을 때 접선을 두 개 그으면 그때 만나는 접점이 생겨요. X1, Y1 X2, Y2 이제 거의 다 끝까지 활용한 거야. 이런 문제가 시험 문제에 많이 등장하는 건 아닌데 접점과 접점을 지나는 이 선을 우리는 극선이라 한다 라고 배웠을 거야. 원방에서도 원이 지워져 있는데 원 밖의 한 점에서 접선을 그으면 접점이 두 개가 떠. 그 접점과 접점을 연결하는 선을 우리는 극선의 방정식이라고 불렀어. 라는 거야. 그 접점 두 개를 연결한 직선이 극선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 극선의 방정식도 공식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시험 문제 출제됐을 때 빡 하고 그냥 답을 내면 돼. 이 직선의 방정식. 그래서 어떻게 푸는 거야? y제곱은 4px라고 주어져 있을 때 여기다가 여러분은 뭐라고? 위의 점에 지금 x1, y1이라고 가정했으니까 x1, y1에서의 접선 공식을 쓸 거야. 그럼 y1, y는 2p 곱하기 x 플러스 x1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x2, y2에서의 접선도 구하면 y2, y는 바로 x2를 대입한 거니까 x 플러스 x2가 될 거야. 맞죠? 그러니까 이게 2번 접선이고 이게 1번 접선을 쓴 거야. 보시대로. 그치? 근데 그 두 접선이 동시에 누굴 지나가야 돼? x3, y3를 지나야 된다. 그 두 점이 동시에 x3, y3를 지나야 돼. 여기다가 y3 집어넣고 그 다음에 는 2p에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x자리에다가 x3 집어넣는 거야. 이거 이해만 잘하면 돼. 자, 이 2번 접선도 얘를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x값이 x3면 y값은 y3해야 돼. 첨자가 너무 많아서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내용만 잘 캐치하시면 됩니다. x좌표가 x 뭐라고? 또 수수이 없네. 두 번째 넣어야지. x3 집어넣는 거 맞지? 집어넣는 거. 그 다음에 집어넣으면 x3가 될 것이고 그 다음 플러스 x2가 되죠. 됐습니까? 그쵸? 여기까지? 결론은 간단합니다. 자, 점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은 무조건 몇 개다?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점 두 개를 지나는 직선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직선에 맞는 식이 1차식이란 말이야.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x1 왔을 때 y1 대응되고 x2 왔을 때 이해하셔야 된다 그랬어. y2가 대응됐어요. x1을 집어넣는데 x1 나오고 x2를 집어넣는데 y2가 나오는 식이란 말이야. 우리는 이 점 두 개를 지나는 선을 극선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걸 정의한 식이 뭡니까? 물어보면 바로 y3y 이 y 자리에다가 y1 대입했을 때와 y2 대입했을 때 식이 나온 거라고. 그 다음에 는 2p x3 플러스 x라고 표현하면 이 x 자리에다가 내가 x1 집어넣으면 요거 나오고, x 집어넣으면 y2 나오니까 요거 나오고, 이 점 두 개를 만족하는 직선의 방정식이다라고 표현하니까 이게 극선이다. 이게 결국 아까 여러분 잘 보세요. 아까 잘 본 거 뭐야? 위의 점에서 접선이 y1 y 대입하고 2p 곱하기 x 플러스 x1 대입하는 걸